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원제1고 조리고등학교 조리제빵과 교사 최정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어느새 4차시를 넘어서 5차시 마지막 교시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닭 요리, 치킨도 있겠지만 전통적인 요리로 닭 볶음탕을 준비해봤습니다. 재료는 닭과 그리고 찜 재료와 똑같습니다. 당근, 감자, 양파, 대파, 홍고추, 청고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삶아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리는 방법으로 갈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닭에서 너무 지방이 많이 나오고 핏물을 빼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칼집을 내서 썰어주고 가볍게 초벌을 해줘야 양념이 더 잘 스며들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편하게 닭볶음탕 양념을 활용해서 오늘도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닭의 핏물을 먼저 제거해 줄게요. 닭은 한번 흐르는 물에 쑥 씻어서 지방과 부산물을 제거해 주고요. 껍질 같은 것도 제거해 주시고 떨어지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쭉쭉 지방 같은 것도 제거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물을 끓여서 한번 데쳐줄 건데요. 물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을 손질하기 전에 야채를 먼저 손질을 하고 그 다음 도마에서 닭을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는 마찬가지로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썰어주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준비해 주시고 양파도 자 하나, 둘, 셋, 넷. 너무 쉽죠? 오늘은 반 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도 쑥, 쑥 천천히 차분하게 하나, 둘, 셋 해서 준비해 주겠습니다. 대파는 오늘은 어썰기 하지 않고 그냥 먹기 좋게 2cm 정도로 토막내 주겠습니다. 홍고추, 청고추는 마찬가지로 좀 크게 어슷썰기를 해줄 거예요. 오늘은 좀 큼직큼직하게 모양이 살아있게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자, 야채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야채 손질이 끝났고 닭고기에 칼집을 한번 내주도록 할게요. 자, 다리 쪽에도 칼집을 내주는 이유는 양념이 좀 더 잘 스며들 수 있게 양쪽으로 한 2번씩만 칼집을 내주시면 됩니다. 좀 두꺼운 부위만 칼집을 내주면 되기 때문에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지방과 애매한 부위는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집을 살짝씩 내줄게요. 칼집을 내주고 안 내주고는 나중에 드셔보실 때 맛 차이가 극명하게 납니다. 짠짠짠. 자, 차분하게 껍질을 좋아하시면 넣으시고 그렇지 않고 좀 더러우시면 바로 빼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닭을 손질하실 때 보이는 이런 노란색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닭 지방입니다. 물론 넣어도 맛있고 근데 난 좀 건강하고 웰빙스럽게 먹고 싶다고 하면 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닭이 좀 느끼해질 수 있거든요. 부드럽게 칼집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잘라내주고요.
칼집을 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손질이 끝났으면 도마는 고기를 썼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원위치 해줄게요.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으로 다 아시겠지만 요리를 하실 때 도마 밑에 행주를 까는 이유는 도마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칼질할 때 도마가 흔들리면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리할 때 젖은 행주나 젖은 키친타월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면 손질해준 닭에 하나씩 넣어서 가볍게 초벌로 삶아줄게요. 핏물을 제거하고 모양을 잡아주는 과정입니다. 넣으실 때 우르르 넣으시면 물이 튈 수 있으니까 천천히 넣어주세요. 다 삶지 마시고 닭이 하얗게 변하면 지방이 올라올 거예요. 그 지방들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나중에 닭 스톡을 이용하고 싶으시면 지금 끓이신 물을 면보에 걸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리 까줄 거고요. 자, 끓이실 때는 젓가락으로 한 번씩 움직여주세요. 위아래를 교차해 주셔야 전부 다 한 번씩 핏물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닭에는 지방이 생각보다 많고 잔살들이 많아서 그냥 넣고 닭도리탕을 끓였을 경우에는 되게 거품이 많이 나고 맛없는 부위, 지저분하게 음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닭을 먼저 삶아주는 겁니다. 깨끗한 요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맛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이렇게 끓인다고 해서 닭에 뭐 맛이 다 빠졌네, 졌네 이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한번 닭을 삶아주시고 그 다음에 닭만 건져내 주도록 할게요. 자, 위에 거품과 같이 쭉 국물은 제거해 주십시오. 깨끗한 닭만 사용해서 또 다른 냄비로 옮겨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닭 한 마리가 생각보다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에 들어갈 텐데요. 여기에 모든 야채를 집어넣어 줄게요. 한 번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모두 부어 주시고요. 자, 양념이 아까우니까 마찬가지로 물을 400 정도 넣어 주시는데요. 물을 살짝 양념통에 넣어서 뚜껑을 닫고 흔들어 주시고 뚜껑을 열고 그대로 쭉 부어주시면 깨끗하게 양념통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을 넣어줄게요. 됐습니다.
자, 이대로 이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위에서 섞어가면서 불 위에서 닭이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양념을 잘 섞어주고 쭉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이 잘 스며들 수 있게 맛있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끓여주면 완성돼요. 오늘 이렇게 5차시 마지막 닭볶음탕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박수! 5차시까지 쭉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닭볶음탕도 마찬가지로 중간 과정이 있었지만 굉장히 쉬운 요리입니다. 소스만 더 만들 줄 안다면 더 쉬워질 텐데 사실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소스나 제가 보내드리는 소스로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치킨을 활용해서 많은 음식을 해 드십시오. 이 소스를 굳이 치킨 요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요리에 활용하셔도 충분히 맛있는 요리가 나올 겁니다. 자, 접시 한번 담아 볼게요. 다리는 가장 나중에 담겠습니다. 뼈쪽부터 하나씩. 자, 닭볶음탕은 토종닭 같은 경우는 이 닭이 한 2배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엄청 더 맛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자와 당근도 같이 올려주시고요. 자, 아주 맛있겠네요. 생각보다 맵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 완성. 야채를 좀 더 올려줄게요. 야채가 너무 없네요.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5번째 한국 요리 수업까지 마쳤고요. 한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먹는 우리 반찬들, 고기 반찬들이니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생선 요리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남원제일고등학교 조리제빵과 교사 최정원입니다. 감사합니다.